자본주의 시대 게임의 룰을 모른다는 이유로 나의 현재 시간은 물론 미래의 60살, 70살까지도 고스란히 노동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간단하게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알면 그걸 막을 수 있죠. 문제는 그 룰이 어떤 건지 부자들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꼭 알아야 할 게임의 룰을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의 룰을 알고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지 요점만 딱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해당 내용은 일본에서 130만 뷰 이상 나온 요자와 츠바사의 채널과 어치버 채널의 콘텐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요즘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더욱 치열하게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정년은 점점 길어지는데 희망퇴직의 나이는 점점 빨라지죠. 특히 최근 성과급 잔치를 하는 은행권에서마저 희망퇴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시중은행 4곳의 25년 희망퇴직 인력은 2073명으로 작년보다 500명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가 좀처럼 알아차리기 힘든 숨겨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장벽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로 관통하는 대전제의 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대량으로 공급되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죠. 통계청 자료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우리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생활 속 물가는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 약해지는 거죠. 마트에서 3만 원으로 장을 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카트 가득 담을 수 있었던 그 돈이 이제는 과자 몇 봉지만 사도 금세 동나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돈의 가치는 알게 모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은 연 5% 이상 오르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5년 강남 상구의 누적 상승률은 10.61%까지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우리 돈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잠식하는 그림자 비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속 우리는 월급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발걸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참아내면서 해야 하는 현실, 이게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는 월급 노예가 팩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월급 노예에서 자본주의의 귀족인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노동이 아닌 투자로 삶을 바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7살에 1년 동안 용돈 20만 원으로 살면서 모두 저축하면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이후 제가 모은 돈으로는 집 한 채 살 수 없겠더라고요. 평생 일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없겠구나. 근데 분명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있는데 그들이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궁금증에 제가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만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통해 노동소득만으로는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없으며 기업을 소유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핵심 진리를 깨달으며 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투자는 필수라는 핵심 진리를 바탕으로 이 숨겨진 장벽인 인플레이션과 월급 노예의 삶을 벗어나 진정한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성 소비가 아닌 자산을 사야 합니다. 부채성 지출은 구매하는 즉시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패션, 의류, 외식, 취미활동, 해외여행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 자산은 주식, 부동산처럼 당장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해지 및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하니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으면 빚에 허덕이고 언제 갚아서 언제 인생 즐기지? 빚내서 아파트 사면 대출 이자로 고정 지출이 높아서 살기 힘들지 않나? 마치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빚의 성격을 간과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가치가 사라지는 소비를 위해 빚을 낸다면 이는 분명 갚아야 할 빚이며 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은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통계적으로 집값은 매년 5% 이상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물론 대출 이자가 부담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기에 시간이 갈수록 대출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고 오히려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당장의 이자가 부담스러워 보일지라도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줄어드는 돈의 가치를 방어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불려주는 전략적인 도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산을 사는 것보다는 부채성 지출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주식 투자를 미루고 비싼 커피를 매일 마시거나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못 내면서 고가의 자동차나 해외여행 가는 데는 거리낌이 없죠. 그러나 부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먼저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돈이 스스로를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여유를 즐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자본주의 룰을 이기고 싶다면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줄 자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나? 라는 막연한 고민들을 이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명확히 인식하고 돈을 움직이는 자본주의 룰을 이해하여 자산에 집중하고 자산을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능력은 쉽게 말해 재테크에 대한 공부가 기본이 되겠죠. 확고한 첫 결단이야말로 바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결단은 무엇인가요?